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장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을 논하기 전에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상태량과 상태식이 있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상태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본래 상태량은 이제 강도성 상태량, 용량성 상태량. 그래서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물질의 양과 무관한 상태량으로서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비상태량 이런 것들을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량성, 종량성 상태량으로서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상태량으로서 우리가 열적 상태량인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그 다음에 최적, 질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량성 상태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종량성 상태량과 강도성 상태량을 떠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기본 상태량, 이제 기본 상태량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압력, 최적, 온도, 그래서 PVT를 우리가 기본 상태량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압력, 최적, 절대 온도, 이렇게 이걸 기본 상태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음함수꼴과 양함수꼴로다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만약에 B쪽은 우리가 B쪽 요거는 압력과 온도 두 상태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해서, 그래서 V는 펑션 함수다. 뭐냐? PT 함수다 이거죠. 압력이나 온도 요 두 개의 상태량에 따라서 요것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에 쉽게 말해서, 자, 압력은 그러면 압력은 펑션 T와 V의 함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는 우리가 이제 펑션 압력이나 B쪽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두 개의 상태량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결정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양함수꼴과 음함수꼴 개념으로 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펑션이에요. 펑션 이렇게 함수 얘는 PVT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거 세 개에 대한 이러한 경우는 각각에 대한 요거와 같이 음함수꼴과 양함수꼴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PVT에 대한 요거 세 개에 대한 기본 상태량은 서로 펑션 우리가 함수가 세 개, 요거는 각각 두 개의 상태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오지만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완전기체의 특성식이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 있죠. 보일자리 법칙 나중에 뒤에 정리되는데, 보일자리 법칙으로 또 정리되어지는 우리가 거기 보면은 PV는 RT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상태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과 최적의 상승적은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 요거를 우리는 단위 질량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다 또는 퍼펙트 가스, 완전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1kg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체적 V는 단위 질량당 차지하는 체적, 또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density, 밀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 기체에 대한 요거는 우리가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대문자 PV는 MRT다 라고 해서 요거는 전체 기체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말한다. mkg에 대한 거, 전체 질량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얘는 1kg에 대한 단위 질량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또는 완전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상태량과 이상 요거 완전가스의 상태식 상태 방정식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은 연력학 제1법칙
우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열과 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퀀티티, 양적 법칙이다. 그래서 열량은 일량으로, 일량은 열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량과 일량, 열량은 일량으로, 일량은 열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호 변환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역 법칙이다. 가역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법칙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연력학 제1법칙을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국제 단위에 입각해서 열량과 일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도 주울이고 일량도 주울이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자, 주울 또는 뭐 킬로 주울 이렇게 써서 요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거를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열량과 일량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에너지다. 같은 에너지다. 라고 정의한 것이죠. 자, 그러나 공학 단위의 경우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우리는 일량과 열량, 우리가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환 정수를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 교재에 보면은 주울의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일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서의 공학 단위의 경우는 비례 정수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제 단위에 맞춰서 SI 단위에 맞춰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관용적으로다가 공학 단위 개념으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다가 그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량은 공학 단위인 경우는 킬로칼로리를 쓰죠. 우리가 일량은 킬로그램 메타, 심 곱하기 변이, 그래서 심 곱하기 변이다 이렇게 쓰죠. 공학 단위인 경우. 그래서 단위가 이걸 같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열량을 일량으로, 일량을 열량으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지만 유니트가 이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항등식 조건으로다가 얘를 갖다가 표기하려면 Q는 이꼬르가 되려면 여기에 비례상수로서 좌변과 우변의 단위가 같도록 이렇게 표기해주는 우리가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는 A라고 하는 거죠. A 이렇게. 자, AW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전개되면 열량 Q는 AW하고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단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킬로칼로리니까 일량에다가 A를 변환 정수를 비례 상수를 곱해주게 되면 얘도 킬로칼로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A가 들어가면 공학 단위다. 일량을 열로 변환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A를 뭐라고 하냐? A는 427분의 1에 일량을 열량으로 다 변환시켜주는 거기에 상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1에 대한 열 상당량이다. 그래서 킬로그램 플러스 미터에 대해서 뭘로 바꾼다? 열량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뭐라고 한다? 1에 대한 거기에 상당하는 열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에 대한 열 상당량. 이렇게 해서 표기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열량을 일량으로 변환시킬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서는 W는 A분의 1에 Q 이렇게 되죠. 이렇게. A의 역수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J라 그래서 JQ 이렇게. A의 역수 JQ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등식이 만족하니까 좌변과 우변은 우리가 항등식 조건으로서 부합되기 때문에 단위가 같아야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일량이니까 킬로그램 플러스 메다 이렇게 일량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J는 A의 역수로서 요거는
열량을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 메타로다가 변환시킬 때 쓰는 상수다. 비례 정수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J는 A의 역수니까 이렇게 개수도 역수, 단위도 반대, 역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열량을 일량으로. 그래서 요거는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427 되겠죠? 열에 대한 일당량, 킬로칼로리를 뭘로 변환시킬 때? 일량으로 바꿀 때 쓰는 변환정수다.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 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J를 뭐라고 합니까? J는 A의 역수로서 J는 열량을 거기에 상당하는 일량으로 변환시킬 때 쓰는 상수다. 그래서 열에 대한 일 상당량, 이퀴벌런트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 단위인 경우는 연력학 제1법칙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A, J.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거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공학 단위 개념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이고 A가 없으면 왜? 열량과 일량 동일한 에너지다. 열량도 주울, 일량도 주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있으면은 반드시 427분의 1. 그래서 일량을 열량으로 변환시키는 1에 대한 열 상당량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법칙에 대한 이제 전천후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재를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력학 제1법칙은 1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상태량에는 내부 에너지가 있고 엔탈피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1법칙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가 상태량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요 장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열량과 일량은 동일한 에너지다, 같은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거기에서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은 제1종 연구 운동 기간을 부정하는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둬야 돼요. 연락학 제1법칙은 제1종 연구 운동 기간을 부정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는 거야. 그럼 제1종 연구 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경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거죠. 그럼 제1종 연구 운동 기간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일이나 열, 에너지를 받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간. 이런 경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을 일로, 일을 열로 이러한 거에 위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우리가 일종 연구 운동 기간을 부정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